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듣고 이따 교재 볼게요. 이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방세 기본법하고 국세 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각색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만 이해하면 많은 내용들을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부동산 세금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먼저요, 귀속의 실질 그 내용을 해요. 자,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필기 같은 것은 공부가 좀 이제 이렇게 좀 되신 분들 이렇게 좀 필기의 규제들이 있죠. 제가 그냥 길게 얘기한 걸 갖다 이걸 압축해가지고 탁탁 빠른 속도로 탁탁탁 정리하는 필기의 규제들이 있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필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법은 제가 카페에 핵심 요약 정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요약 정리를 다운받으시면 그러면 요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PPT 내용과 똑같진 않지만 이번 1, 2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초면 과정도 그랬지만 요 순환에서 공부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만 딱 알면 되는데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셔서 그것만 보시면 되고 복습하실 때랑 그 다음에 교재도 기본소 자세가 줄 거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1, 2월만 보고 그 자료는 또 버려요. 그러면 3, 4월 달에 또 학습 자료가 또 올라가요. 그럼 그것도 역시 복습할 때도 보고 3, 4월만 보고 버려요. 그러면 5월 달에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올린 자료 요 공부하실 때 그 단계마다 한 자료 요게 종합이 핵심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으로 이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두껍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본서를 처음에는 기본 배경적인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서는 이렇게 보셨다가 나중에 공부한 내용에 대한 핵심은 핵심 요약집이 나오잖아요. 압축해서 그 요약집을 보면 얇게 이제 압축해서 나오잖아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요약집을 또 나중에 또 압축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세법은 뭐 필기 같은 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봅니다. 실질과세원칙 귀속의 실질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가 보면은요, 대개는 실질 소유자하고 그 재산에 대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대개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달라. 그럼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켜라? 실질 소유자에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자, 요게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과세하라. 그러니까 실질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실질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명의와 상관없이. 그래서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우리 부동산 세금들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라. 이게 자, 실질과세원칙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주의 과세하라. 실질주의 과세. 요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사실주의 과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주요 세금들은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예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첫 주에 어떤 합격생 소년 가장처럼 이제 그 부모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도 병중에 계시고 동생들 자기가 돈 벌어서 학비도 이렇게 학비하고 이렇게 동생들 건사하면서 공부했던 어떤 그래서 합격한 어떤 수강생 얘기 드렸잖아요. 합격생.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뭐 더부살이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냥 수완 좋게 해가지고 돈 벌고 막 했었는데 그 이후의 얘기도 제가 살짝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나갔어요. 그리고 돈도 막 벌고 집도 막 사고.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소공,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었던 소공, 청춘 남녀다 보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귀었는데 여자 쪽에서 반대해가지고 부동산학과 제가 대학도 이제 추천해가지고 부동산학과 또 추천해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야간에. 자, 그랬었는데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빌라 같은 거 줘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거 하다가 그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저희를 그 친구를 한번 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를 제가 못 봤어도 멀리서 나를 봤으면은 막 뛰어서라도 인사했을 사람인데
제가 살짝 봤는데 나를 살짝 피하는 눈치였었어요. 그래서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암 투병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수강생, 합격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갑자기 얘기하다가 울컥해가지고 방송사고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하여튼 열심히 투병하고 또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생 스토리도 얘기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 그 합격생 스토리를 통해서,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한다 그러면 매매 과정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매수인 을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을명의로 안 됐어요. 자, 그래도 매수인 을은 잔금 치렀을 때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요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요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잔금 치렀을 때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또 잔금 치렀어요.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았잖아요. 자,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등기 내명의로 아직 안 됐어도 뭐가 부과되냐면 재산세가 부과돼요. 또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등기 이전까지는 아직 안 됐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갑은요, 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 안 돼도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돼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돼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돼요. 그러니까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자, 보세요. 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어요.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허가와도 무관하게 과세해요. 제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예전에, 지금은 굉장히 그리운 시절인데, 수강생분들이 오프라인에 어떤 학원에 빽히 있었던 속에서 어떤 평촌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수강생이 손 들어가지고 어디였더라 하여튼 무허가 건물 같은 건 어떻게 알고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수험생이 왜 신경 써요? 어떻게 적발해서 세금 부과하는지는.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또 뭐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젊은 수강생이면 제가 뭐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뭐 면박 줬을 건데, 연세 주신 수강생 물어봐가지고 제가 뭐 항공사니들로 뭐 찍어서 뭐 어떻게 뭐 하겠죠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시험에서 취득세 대상인 것은 뭐 재산세 대상인 것은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허가와도 무관하게. 그래서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돼요. 근데 요 사실주의하고 실질주의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형식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 그래서 우리가 형식주의 과세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요 형식주의 과세는 어떤 게 형식주의 과세냐면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 할 때 제가 형식주의 과세가 뭔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현황부과 원칙이요. 자, 현황부과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공부 그러면 공부가 뭐냐면 공적 장부예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요. 공부상의 현황과 그 다음에 사실상,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요. 사실상 현황이 이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양도소득세는 대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자, 이런 날 봤더니요, 어떤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농사 안 짓고, 이런 날 봤더니 농사 안 짓고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농지로 보느냐 농지 아닌 토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확 달라지겠죠. 또 양도일 현재 봤더니, 자, 주택이에요. 주택.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공부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얘를 주택으로 보느냐, 공부에 따라서, 아니면 실질에 의해서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확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 다시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과세하라고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게 현황부과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자, 요거 30일에 작년에 요게 이제 재산세 문제에서 요 내용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부과하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질에 의해서 또 봅니다. 거래 내용도 그 전에 오피스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피스텔은 원래 상업용으로 건축허가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상업용인데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부과과세한다. 즉 오피스텔 요거 원래 저 상가예요.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축물인데 만약에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돼 있고, 즉 보일러 깔려 있고, 그래가지고 싱크대 설치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주민등록 전입도 돼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얘는 뭐로 과세한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런 겁니다. 이게 현황부과 원칙이에요. 공부상으로는 상업용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를 해요. 자,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 막 깨우더니, 여보 일어나 봐. 내가 노원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4억에 샀는데 이게 지금 8억이 됐잖아. 지금 요새 막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당신이니까 특별히 내가 4억 1,000만 원에 팔 건데 살래? 고마워 여보. 그래가지고 막 둘이가 매매계약서 쓰고 인감도장 갖고 와가지고 서로 도장 찍고 막 그럽니다.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지, 여러분들. 그래서 자, 또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2억에 산 아파트인데 그게 지금 4억이 됐대요. 요걸 저한테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요거를 그냥 주면은 지금 그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2억에 사신 거니까 2억 한 뭐 몇백만 원에 저한테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물어보는데, 자,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자, 증여로 어떻게 합니까?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오신 분은 다른 분들이 지금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적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다 듣고 있어요. 지금 혼자만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적지 말고, 자, 그냥 이런 거 적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시는 거지, 그런 거는. 자, 여러분 보세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돼요. 그러면 추정이니까, 추정은 반대의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대표적인 게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는 경우요. 아버지 부동산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어요.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달려가지고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공개직장에서 공매된 경락대금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 대가 입증이 되죠?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부부간에 서로 교환해요. 그럼 부동산은 교환할 때 다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대가 입증이 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왠지 느낌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좀 안 좋고, 아니, 양도소득세보다는 증여세가 왠지 좀 안 좋은 것 같은,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거 보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 자, 양도하는 게 좋은가요? 증여하는 게 좋은가요? 물어보는데,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무거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20억짜리 부동산인데 20억에 샀어요. 20억 100만 원에 팔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6에서 45%로 세율이 정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뭐 저기 100만 원이니까 물론 이제 실제는 100만 원이면 세금 부과되지 않고 양도세 10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세율은 어떻든 간에 6%가 적용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배우는데. 증여세는 어떤 거냐고요? 증여세는 20억짜리 재산을 증여받아요. 그럼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에다가 세율은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적용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게 더 무거운 거예요? 증여세가 무거운 거지.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작으면 세금이 얼마 안 되는 거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거기다가 세율이 곱해지는 거니까 증여세가 더 무거워요. 근데 반드시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양도세를 단기 양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같은 애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요 70% 양도세 세율이.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6월 1일 이후부터는 몇 프로예요? 60% 양도세 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그때 이제 6에서 45%예요. 그러면 자, 양도 차익이 큰 데다가 단기 양도에. 그럼 양도세 세율이 자, 양도세가 무지하게 나오겠죠? 세율도 높고. 근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작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세율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세가 훨씬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더 무거워 양도세 소득세보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실질과세원칙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요. 그러면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 과세하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실제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실질과세원칙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 대체적인 개요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취득세 납세의무자는요. 이따가 배울 건데 오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가 세금을 계산해서요. 물건 소재지, 그 부동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보면요. 특징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응능과세가 뭐냐면 이런 거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우리가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응할 응이고 능력할 때 등이에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얘기해요. 자,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럼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 응능과세고. 물세요. 여러분들 교재 거기 107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 물세 찾으셨습니까? 에? 그 물세 거기다가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자,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고요? 개별과세합니다. 107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3번 물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저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이죠. 조세 분류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사실주의 과세 나오죠? 그럼 거기 여러분들 교재 동그라미 5번 거기 박스 안에 5번 사실주의 과세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아까 이거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걸 써놓으세요. 땡땡 해놓고. 사실주의 과세. 그러면 사실주의 과세는 뭐라고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걸 써놓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 옆에다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현황 부과는 동그라미 6번 현황 부과는 말뜻만 이해하면 돼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자, 그래서 그 얘기만 알면 되고 이따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106페이지 하단에 이 특징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107페이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줄 긋고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세금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자, 107페이지 아니 책 넘기지 말고 107페이지 취득의 구분 있죠? 유형 요 취득의 구분 여기다가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잘 나오는 거예요. 취득의 구분 어떤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취득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개념과 유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제가 먼저 판서를 통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자, 한눈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 취득이 뭐냐 요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이 뭐냐 이렇게.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근데 2021년이 시작됐는데 1월 달도 벌써 이제 중순이 지나고 이제 말로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설명절 금방 돌아오죠. 설명절 뭐 전후로 어떻게 하다 보면 2월 달이 그냥 씩 지나가고 이제 3월 달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금방 어영부영 지나가는데 미리 공부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편해집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꾸준히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벌써부터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곤란해요. 나중에 우리가 장기 레이스인데 무더운 여름은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수강을 빠짐없이 과목들을 수강하고 틈만 남으면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법 학개론 공부하고 특히 민법 공부하고 민법 학개론 공부하고 2차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 공부하세요. 그리고 자 그래가지고 빠짐없이 수강하고 수업 시간 전후로 2차 과목들은 공부하고 좀씩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면 되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체력도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체력을 키워놔야지 나중에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취득이 뭔지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에요. 잘 보세요. 실질과세원칙상이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무관하게 과세. 자 어떤 얘기냐? 실질과세원칙 아까 배웠잖아요. 사실주의 과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고 그랬죠? 취득세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민법 등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X예요. X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등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자,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예요.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근데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형식적인 취득은 있죠.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재산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을 하면 그래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요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누구 거예요? 둘 사이 누구 거예요 이거?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뿐이에요.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자,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거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있죠.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도 취득세 과세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믿고 맡겠다고 돌려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아요. 또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 새로운 병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을 한번 볼게요. 얘도 역시요. 병도 신수탁자도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얘도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믿고 맡은 것 뿐이고 믿고 맡겠다 돌려받은 것 뿐이고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자, 그래서 결론만 아시면 돼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신탁법에 의한 이렇게 강조하냐면 나중에 명의신탁이라는 것과 비교하겠어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명의신탁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제가 세법적인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사실상 취득세는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이제 소유권이 뭔지 배우잖아요. 소유권은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인데 그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어떤 게 소유권 이외 권리냐고요? 자, 부동산 임차권이요. 자, 여러분이 상가를 장사하기 위해서 상가를 임차해요. 상가 얻어요. 자, 그럴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여러분들. 지상권, 뭐 지역권, 저당권 등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당첨권이요. 예.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세 세율할 때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작년 이제 8월 달 이후로는, 8월 10일 이후로는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1세대가 몇 주택 갖고 있냐를 계산할 때 취득세에서도 주택 수 계산에 걔네들을 포함해요. 분양권이나, 자, 또 여러분들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근데 그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자,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수 계산에만 포함하는 거지.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은 토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 있지만 그 토지에 대한 거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게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을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근데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그건 변론을 하고 취득할 때 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아파트 분양권이요? 당첨권이요? 여러분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가 완공돼서 그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거지 분양권이나 당첨권이나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이요. 소유권 이해 권리 이런 것들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할 때. 근데 시험에서는요.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취득할 때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의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쪽 보세요. 취득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 유형을 보세요. 취득 유형을 설명드릴 건데 취득 유형. 자, 취득세 취득 유형은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또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유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민법에서 배워요.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 보아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이 아닌데도. 이 사실상 취득령은요, 또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 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져요. 자, 여러분.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 소유자가 없어요.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건축물 신축이나 재축이요. 맨 땅에 건물을 지었어요. 전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 이전에. 내가 건물 신축했으면 내가
저 원시 취득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건물 지었을 때. 또 매립간척으로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해서 공유수면 매립간척해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전수의자 없죠? 원시 취득입니다. 자, 등등요. 민법상 시효취득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승계 취득은 전수의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대가 없이 취득하는 무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자꾸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상속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는 냈든 안 냈든 상관없어요. 상속세, 증여세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아니 상속세, 증여세 냈는데도요? 냈든 안 냈든 상관없어요.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상속 증여받았는데 그게 취득세 대상이다. 부동산 같은 거. 그러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시험에서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자, 과세가 됩니다. 무상취득도. 나중에 양도소득세하고 이제 헷갈리는 건데 기초인문과정을 배웠던 분들은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취득세는 무상취득도 과세가 된다는 거. 또 유상취득,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건데 매매가 대표적이죠.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잖아요. 대가 주고. 그 다음에 교환이요. 교환도 유상승계취득의 대표적인 예인데 교환은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금전 이외 재산권을 맞바꾸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갑 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맞바꿔요. 그러면 보세요.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죠. 대가 주고. 을은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취득하죠. 유상승계 취득한 거죠. 대가를 주고.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환.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요. 사실은 취득세는 있잖아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자,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유상 취득이든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원시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X예요. 건물 신축, 재축했든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든 상속 증여받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원래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는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단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나 기계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하거나 그리스 선주로부터 배를 주문받아서 현대 미포조선에서 배를 건조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 원시 취득은 과세되지 않고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취득세 완성차 만들었을 때 원시 취득한 거죠. 현대자동차가 그 이전에 전수조 없으니까 거기다 취득세를 딱 부과해 보세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바로 반영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팔잖아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가 또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우냐면 앞으로 차, 기, 항, 선이요. 다 같이 해보리 받으기요.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승계시도 갈 때만 과세합니다. 헷갈리면 현대정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정가시킨 걸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봐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밭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오늘 유난히 눈 감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냥 제 목소리를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냥 실강의를 들으시니까 그냥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아이고 너무 이 공간이 편안하고 안온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목소리는 그냥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제가 눈을 감으시는데 자, 눈 뜨시고 자,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자, 보세요. 밭이었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 대로 지목 변경됐어요. 소유자 누구예요? 갑.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대라는 것을 갑이 매립간척으로 원시 취득하거나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의 이 사실상 취득용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자,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취득은. 근데 지목 변경 전에 1억이었어요. 지목 변경 후에 5억이 됐어요.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든 간에 네 토지가 가치가 지목 변경으로 4억만큼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이 가치 증가분 4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자, 시험에서 그래서 반드시 지목 변경은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래 시험에서 지문에 만, 뿐, 하나여, 모두, 항상, 포함, 제외 이런 거 세법에서는 지문에 나와 있으면 항상 의심해 봐요. 진짜 만인지, 진짜 뿐인지, 모든지, 항상인지, 포함되어 있는지, 제외되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데 딱 반사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오, 맞습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선박에요. 종류를 변경합니다. 자, 여기서 종류 변경, 여기에서는 지금 항공기는 없어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는데 이 종류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종류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고 우리 교재에 살짝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여러분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뭡니까? 예? 엔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삼아 얘기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자동차 핵심 부품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부수강생이 예전에 실제로 바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바퀴가 중요합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진짜 더 중요하죠, 엔진보다. 근데 가치로 따지면 당연히 자동차 핵심 부품은 뭐예요? 엔진이죠. 자, 제가 옛날에는 제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져서요, 엔진을 교체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었어요. 제 자동차 엔진으로. 그런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있죠. 어느 날 운전하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야, 이거. 말이 씨가 된다고 자꾸 내 엔진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 진짜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자, 엔진을 교체하는데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사실상 취득용 어디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상승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나 기장비, 선박 같은 거 종류 변경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고치는 건데요. 개수 고치는 건데 공법에서 배우는 대수선을 포함하는 건데 대수선이 뭔지는 나중에 공법에서 배우시고요. 하여튼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그러면 개수를 했을 때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개수함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여러분들. 과점주술한 있습니다. 과점주술한 자가 있는데 어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술한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여러분,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죠. 오늘 이따 취득세 대상을 배울 건데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살 때 취득세 안 내요. 근데 어떤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는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예를 들어서 60%를 취득했어? 과점주가 된다? 그러면 이 비상장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부동산 등등 이 대상 물건을 이 과점주주가 원시, 승계, 유상무상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닌데도 이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봐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따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이때 과점주주 그러면 지분율이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해요.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에요. 몇 프로요? 50% 초과 취득할 때 과점주고,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취득세가 과세되는 유형을 다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면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가 부과돼요. 근데 단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기승만 과세한다. 또 취득세요. 사실상 취득이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한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왔다 갔다 했지. 또 소유권 이해 권리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시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O, X요. X입니다. 자,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소유권 이해 권리들,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등 이런 것들, 아파트 상층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됐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지금 배운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 취득의 구분, 취득의 의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밑줄이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밑줄.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107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107페이지 취득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밑줄.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시민 매립간축에 대한 토지송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산 취득으로서 세 번째 줄 여기부터 또 밑줄이요. 원시 취득. 가로 안에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 이게 이해가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좀 배우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새로이 소유권을 처음으로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이에요. 그런 거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갖다가 수용의 경우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넘겨받는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원시 취득 또 계속 미줄이요. 그 아랫줄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미줄이요. 자, 취득세는 아까 그랬죠. 취득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아까 과세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어야 한다 밑줄. 즉 또 밑줄이요. 민법 등 관계법 등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밑줄이요. 포인트. 자, 이게 포인트인데.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줄 멈추고.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또 밑줄이요.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 실질주의를 취한다. 그렇죠.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보기 전에 거기 보조단을 좀 봅니다, 여러분. 보조단을 보니까요. 보조단 오른쪽을 보니까 팁 비교 첫 번째 거. 취득세는 양도세와 달리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밑줄. 또 두 번째 팁이요. 보조단.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지 아니한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 차량 계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랬죠? 아까 간주 취득용이요. 넘어갑니다. 계속 2번 봅니다. 취득의 유형이요. 취득 유형은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 의제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넘어가서 보세요. 108페이지. 취득의 유형 박스 안에 있는 또 표의 내용은 제가 금방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용으로 나눠서 소개해 드렸어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그 표 아래, 박스 아래 양가로 1번 원시 취득입니다. 의의요. 의의는 줄글 피지 마시고 읽어볼게요. 제가 전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운전한 선박.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셔야죠. 차, 기, 항, 선.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또 밑줄이요.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밑줄이요. 차기항소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랬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운전 선박.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형은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자, 원시 취득의 유형은 공유수명, 매립간처, 건축물, 신축, 재축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2번 승계 취득을 봅니다. 의의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여기 두 번째 줄 밑줄이요. 취득세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밑줄.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유형이 나오는데 읽어보는 거예요. 매매 뭐 이런 거. 109페이지 봅니다. 교환. 교환은 금전 이해 재산권 서로 맞바꾸는 거죠. 두 번째 줄 끝에 봅니다. 교환의 특징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취득세와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일단 밑줄이요. 아까 서로 자기 거 주고 상대방 거 받잖아요. 주고 받잖아요. 유상승계 취득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 상속증여 등 보세요.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양가로 3번 간주취득입니다. 의의를 읽어볼게요. 원시 승계 취득의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 동그라미 2번 유형이요. 토지 지목 변경에서 땡땡 첫 번째 줄 밑줄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자,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이 경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고 1억이었는데 5억이 됐어요. 4억만큼 가치 증가했죠. 그 증가분에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 담재력이 발생했다고 보아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만 되면 돼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니은번 차량 등 종류 변경 땡땡 밑줄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및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밑줄. 자동차 엔진 교체됐어요. 가치 증가분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된다는 얘기. 동그라미 디귿번 개수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수원과 건축물 중 레저 시설, 저장 시설, 도크, 저반 시설 같은 뭐 이런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순화하는 것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법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순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밑줄이요. 개수로 가액의 증가인 경우에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밑줄자. 뭐 대수원이 뭐고 이런 거는 공법에 배우시는 거고, 하여튼 건축물 개수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리을번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입니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 중요한 거 밑줄이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짝이에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한 장 넘겨보세요. 110페이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제도의 취지 및 의의를 볼 건데 오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과점주주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가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수익세부가 돼요. 그럼 이 제도를 왜 과점주의 주식취득은 왜 과세하느냐? 그 제도의 취지를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 줄 긋지 말고 이건 읽어보는 거예요. 제도의 취지 및 의인데 제도의 취지요. 과점주주가 취득세 과세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이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기억번.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점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실제 면에서는 자기 소유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취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과세한다. 과점주주가 되어 비상장 법인에 그러면 지멋대로 해요. 야, 우리 법인의 부동산 이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자기 지상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과점주주가 되면.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유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과점주주 주식취득을 과세하는 건데, 과점주주란 어떤 자냐? 보조단 팁을 보세요. 과점주주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자원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법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식 학계 또는 출자액의 학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유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여기 비율이요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미출자격. 그러니까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에요.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 보유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100분의 50, 50%가 아니라 50% 초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점주는 50% 어떻게 한다?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한다. 딱 50%인 주주는 아니고. 그러면 제가 어떤 건지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자, 과점주주의 의의 계속 이어서 봅니다. 본문으로 오셔가지고요. 기억번이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포함, 즉 신탁한 부동산을 포함해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등을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니은번 밑줄이요.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무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44조를 준용한다. 밑줄 쫙 그어놓고요. 어떤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어요. A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가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주식이 30%, 40%, 30%예요. 과점주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주식은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은 합쳐서 판단해요. 70%. 50% 초과했으니까 갑과 을은 과점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그 과점주들 갑과 을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대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봅니다.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 아까 전 페이지에 밑줄 긋은 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법인 설립 시의 주식취득은 납세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을 과세하는데 제가 여러분요, 자, 여러분한테 공표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요 비상장 법인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제가 다음 주에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실 분.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한두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진짜. 하면은 한두 분씩은 꼭 있는데, 예, 그래서 무조건 딱 손을 딱 들으셔요. 자, 그래가지고, 저 이번 주에 계속 있었어요. 딱 손을 딱 들는 분들이 한두 분씩 꼭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당부하기는, 주식 같은 거 투자할 때 그렇게 묻지마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꼭 조심하라고 하면서도 그런 믿음, 저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뭔지 모르지만 나만 믿고 그냥 사겠다 이런 분들은 그 충성심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으로 인도하겠죠. 제가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지금 손 한 분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 보세요. 설립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있는 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독과점을 억제하고 세분산을 시키면 50%못 넘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50%는 다른 사람이 주식을 안 사는데 참여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교재 이제 110페이지 양가로 2번 성립요건 다음에 또 볼 거고 111페이지 과세 범위 특히 이 과세되는 지분 비율에 대한 이 과세 범위에 관한 이런 얘기들 1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1, 112, 113페이지까지 이런 내용들은 29회 시험 때 좀 쉽게 해가지고 29회 시험 때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그래서 이것은 심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짝 배워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냐? 자, 요 과세되는 범위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다 고른데 시장이 없을 건데.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거. 두 번째, 과점주주란 자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는 거.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 세 번째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요것만 알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점주의 취득. 더 깊은 내용보다도 나중에 심화 과정에 배우는 그 내용보다도 지금 제가 정리한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 요 내용만 알면 되고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넘어가니까 02번 과세 대상이 나오죠?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에 부과될 것이냐.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대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봅니다. 잠깐 쉬겠습니다.